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사례연구의 주월입니다. 네, 어떻게 다들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일상으로 적응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 한글날이 끼어 있어서 저희가 또 짧은 연휴를 보냈던 그런 또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일단 제가 10월 10일 좀 토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공지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어렵거나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또 그런 과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여러분들 좀 시간을 좀 내어 주셔서 과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그 지난주 몇 주 전부터 바뀐 것들이 일단 강의 영상과 그 다음에 출석 미션 과제에 대해서 그전에는 수업 시간 이후에 뭐 제가 좀 여유있게 좀 못 드렸었는데 일단은 해당 일 자정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그 시간마저도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학생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제 판단에는 또 좀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 수업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뭐 너무 여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학생들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석 미션 과제 그다음에 단톡방에 지금 출석 체크들 좀 잘 해주고 계신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게 그 주간 시간대에 좀 뭐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톡방의 출석 체크는 해당 시간에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석 미션 과제도 여러분들이 그날 제가 지금 자정 넘어가서 이제 뭐 그 시간을 연장해서 드리진 않습니다만 뭐 불어라고 좀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개 광고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 다 진행을 못해서 그 후반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저희가 수업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광고의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과제를 좀 뭐 실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면 발표 수업도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지금 다음 주차 지금 해당되는 주차 지금 금주차에 대한 사실은 수업 진행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학교로부터 통지를 못 받아서 일단 제가 그 뭐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녹화를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가 학교로부터 대면 수업과 관련돼서 또 역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볼 때는 지금 15일 주차까지는 일단 최소한 아마 지금 비대면 수업 지금 현재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원래 대면 수업을 전제로 여러분들의 과제를 뭐 해오시면 발표해서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좀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뭐 혹시라도 언제든지 뭐 궁금하거나 또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저희가 유통구조 다음이 아마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 과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한 2, 3주 차를 좀 잡아놨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마 뭐 한 주 정도나 뭐 많아 2주 정도면은 충분히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시게 되면 그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좀 제가 좀 제가 봄학기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제를 제가 통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하튼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획서 관련되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만약에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관련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제가 미리 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5개 광고 기획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번 학기 느끼셨겠지만 봄학기 때는 기본적인 매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중점으로 했다라면 이번 학기는 그 매체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포커싱으로 그래서 제가 파트 2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업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하튼 저희가 오늘 영상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수업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단톡방이나 여러가지 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이렇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제가 진행사항들은 공유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 아마 장표가 한동안 지금 계속 오래 보였죠. 거의 한 6분 정도가 지금 제가 여러가지 또 광고를 좀 드리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 동일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5개 광고와 기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모든 매체들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술 결정론에 대한 얘기 잠깐 아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많은 변화가 광고 쪽에서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아마 제가 미디어 쪽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89년도에 여러분과 똑같이 광고를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제가 물론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약간 좀 지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많지 않았던 매체들이었었습니다만 사실 어떤 테크놀로지 물론 지상파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역시 기술을 기반으로 했겠죠 그 당시.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디지털과 온라인 기술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훨씬 더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개체수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제가 공부했던 한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이 시대를 거슬러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시는 벌써 저희가 디지털 매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디지털 시대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역시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개 광고에서도 역시 기술적인 부분들은 역시 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좀 차이가 있다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그럴 때는 PC나 모바일들을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만 5개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스팟과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해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어떤 기술들을 가미한 어떤 그런 고정 매체 내지는 또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시는 많은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이미 저희 앞선 봄학기든 아니면 또 그전 학기에 또 제가 저하고 수업 들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지금 현재는 영상 매체로 중심으로 현재 5개 광고의 흐름들을 가고 있다라는 것. 단지 그 어떤 흐름에 테크놀로지가 가미돼서 지난번에도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R이나 VR 같이 이런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5개 광고의 어떤 효율성들을 좀 높여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까지 버전이었고요. 어쨌든 우리 불선 우리 광고가 2017년도에 이노션을 통해서 그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AR, VR, 홀로그램 등등 있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는 현재 지금 그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디지털 사이니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아니면 저하고 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디지털이 접목된 그런 매체들이 기술들이 어떻게 5개 광고가 접목되어 있는지를 잠깐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자, 10분 만에, 정확히 10분이네요. 자,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시장, 뭐, 트렌드에 대한 요약, 뭐, 그래서 제가 뭐, 지난 봄학기 때는 뭐 12가지인가 13가지 정도 아마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요거들을 좀 총괄하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부분은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5개 광고의 유통구조 할 때 또 요 부분이 또 역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대기업과 언론사의 5개 광고 시장에 대한 진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부분 물론 이게 한경의 버스웨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인천공항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지하철 9호선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서울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인쇄 형태로 분명히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원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어떤 흐름의 조류에 맞춰서 대부분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KT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또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으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자, CJ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약간 좀 뭐 다르긴 합니다만, CGV, 그러니까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극장 스크린 광고를 중심으로 현재 매체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트나 올리브영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시네마 뭐를 통해서 롯데월드나 이런 쪽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유통망, 우리 리테일러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 유통망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직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 매체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매체화를 5개국 시장에 진입해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자,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 뭐 코엑스의 파르나스라고 해서 이제 5개국 자유 표시구역까지도 일단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경은, 자, 우리가 버스웨브 광고를 지금 현재 좀 활발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잠실 야구장, 우리 두산과 LG가 지금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잠실 야구장에 야구장 광고도 역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매체사들 외에도, 자, 대기업과 언론사들이, 자, 5개 광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5개 광고 유통 구조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자, 매체사가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음료, 자, 외식업체, 대형 할인마트, 뭐 다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긴 하죠. 자, 쇼핑몰 등,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자라면 뭐 그렇다라는 건데, 대부분, 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약간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5개 광고 자체가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할인마트 잘 안 가시고요. 그렇죠? 외식업체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타 뭐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갈 수가 없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5개 광고 매체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좋지 않은 악재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5개 광고 시장으로 보면 현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가장 어려운 그런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사람이, 자, 우리가 택트할 만한, 그러니까 컨택할 만한, 접촉할 만한 곳이 있다라면 어김없이, 자, 5개 광고 매체가 세팅이 되는데, 구축이 되는데 대부분, 자,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로, 즉 대부분은, 자, 영상 매체 위주로 되어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단말기,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은 그냥 아직 뭐 공부하시는 이제 학생들이시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선배가 되시겠네요. 우리 지한 씨라고, 이지한 이제 주임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지한 주임이 지금 저희 회사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세일즈 파트, 기획 파트라고 한다면, 자, 실제로 그렇게 영업을 해와서 어떤 데이터를 광고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 데이터를,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에, 자, 표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술로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자, 세일즈 팀이나 기획팀들이 사실은 잘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유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설명을 이따가 제가 요 페이지가 끝나고 나면, 이 PPT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 인터랙티브한 그런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들이 도입이 된다는 거죠. 아까 VR, AR도 다 그런 케이스일 거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와의 연계를 사실은 많이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매체가 바로 5개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5개 광고는 시작 자체는 아날로그 형태의 인쇄 광고 형태로 시작한 것들이 분명히 맞지만, 자, 지금은 자,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자, 근데 그 매체 중에 유형이 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들이 자, 다른 매체 특히 모바일과의 연동성을 많이 가지고 자, 이젠 아마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단연간 일을 해보면서 느낀 점도 자, 이제는 벌써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지금 제가 엔미디어를 좀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인쇄광고 매체들이 잘 팔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한 2년 사이에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에 있는 옥상 전광판으로 시작을 해서 기타 이따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하다못해 터미널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기타 쇼핑몰 같은데 굉장히 많은 또 매체들이 디지털 형태로 자, 세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볼 때는 분명히 5개 매체의 어떤 그런 디지털과의 접목은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자,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최근에 구축 또는 설치되는 자, OH 미디어, 자, 아웃 오브 홈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죠. 자, 5개 광고는 모든 대세는 자, 전부 다 뭐다? 자, 디지털 사이니지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 자체의 어떤 그런 단말기의 어떤 그런 기술이 접목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또 네트워크, 자, 이런 것들로 다 접목이 되어져서 지금의 이제 뭐 저희가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싱크라는 거 네트워크 표출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기술들이 지금 집약적으로 자, 5개 광고에도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중심에는 자, 우리가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다라는 것들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설명을 또 이게 뭐 약간 아까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순서를 바꿨었어요. 왜냐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대부분 제가 봄마켓 때 했을 때는 아마 설명해 드렸었고, 거기 그 다음에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뒤집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자, 그러면 기술적인 내지는 아니면 의미적으로 어떻게 제가 개념을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사이니지란 무엇인지를 정의로서 보면, 자, 기업들의 마케팅, 또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되어 있죠. 자, 저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고객 경험.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5개 광고에서 물론 일반적인 지상파나 또 아니면 디지털 매체들도 마찬가지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현장감 있게 자, 고객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매체가 사실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통해서 행동을 유발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시나 이벤트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고객 경험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미디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고객 경험을 자, 유도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 디지털 사이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게끔 공항이나 호텔, 병원 같이 자, 퍼블릭한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져서 자, 방송 또는 자, 특정한 컨텐츠, 여기 이제 광고 방송, 그러니까 공익성 광고와 그 다음에 상업적인 광고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런 어떤 특정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 디지털 영상 장치를 자, 우리는 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공공장소 계속 나오죠. 자, 공공장소나 또 상업공간, 대부분은 자, 공공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 퍼블릭한 그런 장소들이 되겠죠. 자, 왜냐면 요거는 또 한편으로는
물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10월 7일 날 드디어 이제 뭐 안성 스타필드가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한글날을 전후로 해서 제가 그쪽에 맥도날드가 가깝게 있어서 좀 이용하려고 갔는데 아침부터 차들이 평상시보다는 많이 밀리더라고요.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뭐, 지금 뭐, 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코엑스에 있는 강남, 우리 다 아시는, 자, 거기, 강남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자, 코엑스에도 스타필드가 또 있죠. 결국에는 상업적인 공간입니다. 자, 그런 곳에, 자, 상업적인 매체를, 설치해서,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점 브랜드가 만약에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뭔가 어떤 매출과도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피어피스 매체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상업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자, 어쨌든 문자나 영상 자, 등 다양한 정보를 자, 디스플레이 화면에 자,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방송과 통신의 결합 모델입니다. 아까 방송 컨텐츠 얘기해드렸었잖아요. 특히 저희 엔미디어가 9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코엑스 스타필드에 지금 런칭시켰던 9월 1일자로 런칭시켰던 자, 9to9 큐브라고 하는 어떤 기둥 광고 역시 자, 어떻게 보면 IMBC라고 하는 자, 방송 영역에 있는 자, 우리 회사와 함께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통신은 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컨텐츠를 송출하고 하는 그런 표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신 영역과 또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통 자, 어떤 융합체의 자, 어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는 당연히 이제 공간 미디어죠. 공간 미디어고요. 자, 공간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 사람과 컨텐츠와의 자, 커뮤니케이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스팟과 스페이스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출석 미션 가지고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과제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지하철이면 지하철, 그 다음에 코엑스면 코엑스, 그렇죠? 아니면 터미널이면 터미널, 극장이면 극장. 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공간, 그러니까 매체 이전에 자, 공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훨씬 더 자, 컨텐츠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상업 광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상업 광고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약간 연계가 될 수 있는,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자, 우리 상업적인 CM을 커머셜 메시지를 자, 내보내는지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자, 분명히 자, 공간 미디어, 즉 그 공간에 대해서 스팟과 스페이스, 특히 스페이스에 대한 스팟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공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매체를 활용하는, 매체를 구축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5개 광고는 사실은 특히 디지털 사이즈 매체 뭐 포함해서 공간 활용 매체라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개의 일정 건물이나 조형물 등의 자,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TV의 진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CD 뭐 TV 뭐 이미 다 예전에 보급이 다 되었던 거고요. PDP TV도 과거에 있었지만 실제로 PDP가 좀 집에다 설치하면 좀 쉽지 않았던 것들이 발열이 되게 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내에서 이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진짜 최근에는 자, 대부분 자, TV마저도 올 LED TV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자, 이제 LED가 가장 보편적인 자, 디지털 사이즈 매체의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자, LCD하고 PDP보다는 아직도 LED가 좀 더 비싸게 소자를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제작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아직도 LCD나 PDP로 되어 있는 매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차츰 LED 어떤 그런 뭐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제작비가 낮아지게 되면 많은 부분 또 이렇게 LED를 활용해서 자, 디지털 매체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세 가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 동영상이나 컨텐츠를 자, 보여주는 자, 그런 매체를 우리는 자, 디지털 사이니지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자, 다 기술과 관련되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스플레이 기술도 뭐 해당이 될 거고요. 아까 뭐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것도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공감 미디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벽에다가 뭐 앙카 받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인쇄 광고 매체의 유형도 그렇고요. 디지털 매체도 자, 그 매체를 자, 우리가 뭐 실제로 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좀 잡아 놓으려면 자, 그만큼 좀 더 새로운 기법으로 자, 그 매체들을 고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시 그것도 자,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자, 정리해보면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언스에 대한 정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광고이면서 자,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 환경과의 어떤 그런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장치로서 자, 인터넷 통신 및 자, 모바일과 자, 융합하여 공중과 상호 소통이 가능한 매체. 요거죠. 자, 뭐다? 상호 소통.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 테크놀로지가 발전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매체에 접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자, 우리가 자, 이용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그 어떤 특정 공간을 이용하시는 자, 지하철이면 지하철 이용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쇼핑몰이면 쇼핑몰에 대한 이용객, 그 다음에 또 극장 같으면 이제 관람객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자, 타겟, 컨서머 내지는 타겟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를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면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또 접목해 내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5기 광고 매체에 대한 유형화를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PPT들은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학기 때 아마 디지털 사이언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 그 중에 키워드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꼭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연계하셔갖고 좀 다시 한번 이해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얘기했던 건 멀티터치나 그죠, 터치 스크린 방식들, 그죠,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또 증강현실 등 자, 소비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감하게 하는 자, 인터랙티브 기술이 발전을 하죠. 발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다양한 공간, 뭐 아까 계속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인터랙티브, 자, 상호소통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 솔루션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도 이제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있는 면세점 내에 있는 미디어 월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뭐 저희 나라도 사실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일반 상업적인 목적 말고 여러분들이 뭐 박물관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분들이 어떤 공공시설물 가시게 되면 자, 디지털 디스플레이들,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언스가 꽤 많거든요. 최근에는 자, 보시면 거기에 터치 방식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업 공간에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만큼 이미 자, 우리 해외뿐만 아니라 자,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안경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3D, 우리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 뭐 안경 껴야 되죠. 특수 안경 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약간 입체 화면이든 아니면 뭐 홀로그램처럼 보일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일반적인 그 시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3D처럼 자, 홀로그램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었죠. 우리 종합운동장역에 그러니까 우리 3D, 자, 우리 홀로그램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자, 조명 광고가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돼서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용화를 일단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약간 좀 뭐 실제 상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 매체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광고주의 어떤 그런 뭐 인지도라든가 또 아니면 기술력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자, 점점 이제 기술이 디벨롭이 되고 자, 고도화가 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매체가 등장할 거라는 거고요. 뭐 증강현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AR, VR 다 활용한다는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런 매체들이 왜 이렇게 잘 좀 아직까지도 좀 활성화가 못 되느냐, 라고 본다라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완벽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뭐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아까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인 거죠. 우리가 디지털 사이즈는 영상 매체이다 보니까, 하나의 광고주가 독점적으로 그 매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는 3D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우리는 증강현실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이제 할 때 어떤 컨텐츠 솔루션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좀 더 기술력이 좀 가미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실 제작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 또 부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매체사가 다 지원해갖고 진행하기도 쉽지 않고요. 오히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비용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다른 일반 광고와의 어떤 그런 어떻게 이것들을 잘 차별화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넘어야 될 약간 허들 같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발전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얘기를 아마 제가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으면 아까 우리 이 PPT의 맨 처음에도 홀로그램, VR, AR 있었고 미디어 파사드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마지막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입니다. LED 방식과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 프로젝션 방식인데요. LED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건물에 LED를 설치해서 그 일종의 건물을 스크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밝은 화면으로 고정해서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제 구축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디어 파사드, LED 방식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프로젝션 방식은 제 옆에 나옵니다. 실제 신사역에서, 코카콜라가, 여기에 하얀 스크린을, 벽면에다 설치하고, 실제로, 고객들이 참여하는, 아까 얘기죠. 고객 소통,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미한,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요. 자이언트 자판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맞춤형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했던, 똑같이 건물을 하나의 스크린 삼는다라는 개념의 미디어 파사드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만, 하나는 LED 방식과 하나는 프로젝션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이건 상설화라고 본다면, 이건 상설화라기보다는 그때 필요한 시점에서만 진행하는 개념인 거죠. 주간 표출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표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이미 저희가 디지털 야립을 이제 뒤에 또 나와서 이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홀로그램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홀로티브라는 회사도 홀로그램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은, 실내는 어느 정도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외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 디지털 사이즈 방식의 야립 광고는 벌써 등장한다 했죠. 하지만,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야립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건 좀 더 기술적인 보안과 함께,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희가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이, 제가 봄마켓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우리가 디지털 사이즈 또는, 디지털 기술의, 그런 어떤 5개 광고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하철은 여러분들, 이미 다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실제 2011년도에 집행했던 광고라고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지금은, 테라 M이라고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도 좀 출시가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PC 버전으로, 출시됐던 게임이었고요, 테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애니메이션 기법, 그쵸, 스크린, LED를, 벽면에다가, 역사와 역사의 벽면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으면 이제 그 컨텐츠가 이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롤링이 되면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면 반대라는 거죠.
LED는 가만히 있고 이제 지하철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가 움직이면서 이제 영상화가 되는 어떤 형태라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자, 요것들이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등장한 새로운 매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널 LED인데 이 회사에서 스핀TV라고 해서 똑같은 기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 방식의 LED도 서울 2호선 강남역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매출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제 적긴 했습니다만,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실 매체가 사라졌거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실제 눈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행히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도 보여드렸고 지금도 보여드립니다만, 자, 이렇게 제가 동일한 방식을 지하철에 활용해서 좀 더 차별화된 어떤 그런 매체로서 광고주들에게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의 매체도 역시 기술과 역시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분이 경과가 됐는데요. 제가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고 전반부 영상을 마치고 후반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뒤에 좀 한 두세 페이지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 기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또 그 기술 방식이 센서 기술들입니다. 뭐 안면식 센서, 행동 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센서 기술이 접목된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하철 광고 매체가 신분당선 강남역에 처음 한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인터랙티브한 광고를 본 적이 사실 저도 없어서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캐논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시가 실제 참여해서 이렇게 이 기둥 광고를 활용해서 광고 집행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요 사진은 그 제안서상에 나와 있던 사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호 그러니까 그 이용객들의,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상호 소통적인 방식의 기술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집약적으로 집어넣었던 그런 기둥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집행했던 캐논 광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느낌이 없으시죠? 총 6개 광고였는데, 기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사진으로 SNS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행동을 직접 유발하는 것들인 거죠. 그 당시에 이노션에서 대행했을 때 사진이었어요. 이노션에서 대행을 하고 이제 광고주는 캐논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나가는 행인들, 그러니까 이용객들을 사실은 일단은 머무르게 해야 되겠죠. 주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그냥 바리에이션만 해서 사이즈만 맞춰서 내보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어떤 또 다른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지 그런 어떤 조금 차별화된 어떤 그런 광고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면 충분히 또 역시 거기에 대한 투자도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터치 방식까지 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객과의 상호 소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광고주들의 어떤 그런 상태, 스테이터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도 고려할 때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더 활발하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그런 5개 광고의 어떤 나아갈 방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반부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